저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 이사 온 지 2년째 되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10살 딸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미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말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은 조용한 교외 지역이에요.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하죠.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 혜윤이 도시락과 남편 아침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침밥 챙겨 먹는 게 당연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한국식 아침 식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된장국에 밥과 몇 가지 반찬이면 충분하죠. 혜윤이는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수업도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아이의 적응력은 정말 놀랍죠. 하지만 최근 들어 혜윤이가 한 가지 고민을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 점심은 맨날 냉동 피자랑 감자튀김만 나와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혜윤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윤아, 정말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없니? 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금방 먹고 끝나는데 저는 계속 배가 고파서 오후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양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혜윤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급식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양사 로렌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로렌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 내용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매일 냉동식품 위주의 부실한 메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거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혜윤이가 매일 그런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한국에서는 밥과 국,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결국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혜윤이에게 한식 도시락을 싸주기로 한 거예요. 간단하게 시작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혜윤이의 학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통에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혜윤이가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보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혜윤이 학교에 등교한 후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놀림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혜윤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다고요. 혜윤이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혹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정말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혜윤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도시락을 열었을 때 옆자리 친구 에밀리가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대요. 그러더니 이거 뭐야? 냄새 정말 좋은데?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혜윤이가 한국 음식이라고 설명해주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불고기 한 조각을 에밀리에게 주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란말이도 맛있다고 했고요. 내일도 도시락 싸주실 거죠? 혜윤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뜻밖의 긍정적인 결과가 찾아온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는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날에는 김밥과 작은 샐러드, 과일을 넣어주었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문득 한국에서의 소풍날이 생각났어요. 아침부터 분주히 김밥을 말고 반찬을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조금씩 다른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윤이의 도시락 이야기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일부러 혜윤이 옆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혜윤이의 도시락이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주제가 바로 다문화 음식과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기 회의인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은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혜윤이의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혜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혜윤아, 학교에서 도시락 때문에 뭐라고 한 사람 있었니? 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제 급식실에서 밥 먹고 있는데 급식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도시락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어요. 아마도 그것이 학부모 회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회의에 참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부모 회의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몇몇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가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혜윤이의 도시락이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로렌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근 몇몇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가족의 딸이 가져오는 한국 음식 도시락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로 인해 학교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렌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학교 급식은 미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메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단지 제 아이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었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그 순간 가슴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혜윤이 엄마입니다. 도시락을 준비한 것은 단지 제 아이가 학교에서 배가 고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음식이 낯설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이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몇 초간 침묵이 이어지다가 다른 학부모가 발언했습니다. 김밥이라는 게 뭐죠? 우리 애도 그걸 먹어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김에 밥과 다양한 채소, 때로는 고기를 넣어 말아 만듭니다.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아요.
설명을 들은 몇몇 학부모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처음 발언했던 학부모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학교 급식을 무시하고 따로 먹는 건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아이가 같은 것을 먹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도시락을 더 이상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영양사 로렌이 다시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급식실에서도 학생들의 영양 균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와 정부 지침 때문에 제한된 메뉴만 제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수진 씨의 도시락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렌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로렌을 바라봤어요. 로렌은 제 시선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직접 한국 음식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김밥은 영양 균형도 좋고 준비 방법도 실용적이더군요. 게다가 아이들이 실제로 좋아한다면 오히려 급식 메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렌의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은 매운가요? 알레르기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을까요? 등등. 저는 최대한 자세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건강한 측면을 강조했고,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니 글로벌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반대 의견을 내던 학부모조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로렌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로렌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었고 학교 급식에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로렌의 열정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글로벌 문화의 날 행사에서 간단한 한식 시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혜윤이와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이미 행사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렌의 지지에 안도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모든 걱정이 잠시 잊혔어요. 엄마,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일도 도시락 가져갈 수 있어요? 혜윤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단순한 도시락이지만 이제 그것은 학교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럼 가져갈 수 있지. 그리고 곧 학교에서 글로벌 문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될 것 같아. 혜윤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제 친구들이 다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기뻐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학부모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던 남편도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참 용기 있었네. 낯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문화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남편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로렌과 자주 연락하며 행사 계획을 세웠어요. 글로벌 문화의 날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한식 외에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행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로렌은 저에게 김밥과 잡채, 그리고 비빔밥 3가지 메뉴를 시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었지만 우리 문화를 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준비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한인마트에 들러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어요. 고사리, 당면, 고추장 등 한국 특유의 식재료들을 보니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장을 보면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이 나서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는 제가 우리 문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때니까요. 집에 돌아와 레시피를 다시 점검하고 조리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조절할 필요도 있었어요. 너무 맵지 않게, 그렇다고 한국 음식 고유의 맛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죠. 혜윤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때로는 발음이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김밥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냥 김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설명할 때는 코리안 시위드 라이스 롤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며 혜윤이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이주해온 혜윤이가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행사 전날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물을 챙기고 발표 내용을 연습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지만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행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들을 차에 실으며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오늘은 특별히 휴가를 내고 저희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응원에 용기를 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글로벌 문화의 날, 그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행사장으로 변신해 있었고 여러 나라의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 다양한 나라의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희 한국 부스는 체육관 중앙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렌이 먼저 와서 테이블과 조리기구들을 세팅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준비물은 다 가져왔나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렌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행사는 분명 성공적일 거예요. 벌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로렌의 말처럼 우리 부스 주변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혜윤이는 재료들을 풀어놓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와 함께 글로벌 문화의 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각 부스에서는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부스 앞에도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전통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먼저 김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다양한 채소와 햄을 올린 후 말아가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지켜보았고 특히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했어요. 이렇게 만든 김밥은 한국에서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밥과 채소, 단백질이 한 번에 들어있어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답니다. 설명을 마치고 준비해온 김밥을 작게 잘라 시식용으로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던 사람들이 곧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 반응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으로 비빔밥을 선보였어요. 미리 준비해온 나물들과 고기,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예쁘게 올리고 고추장을 살짝 넣어 비비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색의 나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화려하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한 학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빔밥은 5가지 색의 음식을 담아 오방색을 표현한 음식이에요. 각 색깔은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하죠. 모든 재료를 비벼서 먹으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시식용 비빔밥을 나눠주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로렌은 비빔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면서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나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추장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학교 급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요? 로렌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사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잡채를 선보였습니다. 미리 볶아온 당면과 각종 채소, 고기를 섞어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당면의 쫄깃한 식감과 참기름의 향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시식 후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행사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희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준비해간 음식은 금세 동이 났어요. 학부모들은 레시피를 요청했고 아이들은 또 먹고 싶다며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에 한식 도시락에 반대했던 학부모가 사과했을 때였어요. 그분은 비빔밥을 맛본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 정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도시락을 싸준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희 부스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오늘 행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김 씨, 오늘 보여주신 한국 음식에 모두가 감명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에 한식 메뉴를 정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렌과 함께 공식적으로 레시피 개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말로요? 믿기지 않는 제안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이것이 우리 학교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로렌도 이미 동의했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로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씨, 당신의 지식과 제 경험을 합치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혜윤이에게 도시락을 싸줬을 때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제 아이가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이제는 학교 전체의 급식 메뉴를 바꾸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혜윤이는 기쁨에 겨워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학교 급식을 책임지게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다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겠네요. 혜윤이의 순수한 기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미팅을 하자고 제안하셨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행사가 마무리되고 정리를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이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넌 말 한마디 못하고 떨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급식 메뉴를 바꾸는 사람이 됐어. 남편의 말에 문득 지난 2년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함,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그냥 혜윤이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남편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결정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윤이는 뒷좌석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 선생님들의 반응, 다른 나라 음식들까지. 아이의 눈에 비친 오늘의 행사는 마치 축제 같았나 봐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대요. 음식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래요. 혜윤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문화이자 정체성이고 소통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학교 급식에 도입할 한식 메뉴를 구상했어요.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한국 음식의 본질을 잃지 않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월요일 첫 미팅에서 로렌과 교장 선생님께 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불고기 라이스볼, 김밥, 야채 잡채, 그리고 비빔밥 4가지 메뉴였어요. 각 메뉴의 영양 성분과 조리 방법, 필요한 재료 목록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로렌은 제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급식실의 설비와 인력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죠.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글로벌 급식의 날을 운영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나라의 음식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기쁨도 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의 제 역할, 제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팅 후 로렌과 함께 급식실을 둘러보며 실제 조리 환경을 확인했어요. 대형 주방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과정을 대량 생산에 맞게 조정해야 했고 효율성도 중요했죠. 그렇게 첫 번째 글로벌 급식의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로렌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나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조정했어요. 대량 조리에 맞게 재료의 비율을 바꾸고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몇 번씩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처음 선보일 메뉴로는 불고기 라이스볼과 간단한 채소 반찬으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낯선 음식보다는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불고기는 달콤한 맛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고 라이스볼 형태로 만들면 손으로 쉽게 먹을 수 있어 편리했죠. 급식실 직원들에게도 한식 조리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재료와 방식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향신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는데 직원분들이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그분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감사했어요. 드디어 첫 글로벌 급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긴장감에 잠을 설쳤어요.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음식이 부족하진 않을지, 맛은 괜찮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일 아침,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급식실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쌀을 대량으로 짓고 불고기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로렌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합류했어요. 수진,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긴장되지만 정말 기대돼요. 로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급식실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불고기는 대형 웍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김치와 비슷하지만 덜 매운 채소 반찬도 준비되었습니다. 라이스볼은 일일이 손으로 뭉쳐 만들기로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죠. 벌써 줄 서는 아이들이 보여요. 로렌이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밖을 보니 급식실 앞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드디어 급식 시간.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메뉴에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보였어요. 저는 배식대 옆에 서서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고기 라이스볼이에요. 한국의 전통 요리인 불고기를 밥과 함께 먹기 좋게 만든 거죠. 처음 몇몇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받아들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작은 남자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본 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건 마법이에요.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윤이의 반 친구들도 와서 인사를 했어요. 대부분이 혜윤이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때 혜윤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작은 스타가 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모든 음식은 깨끗이 소진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한식을 선택했고 대부분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내일도 이거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급식이 끝나고 로렌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시도가 이렇게 성공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급식실에 들러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희는 다음 글로벌 급식의 날을 위한 메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을 단순화한 형태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간단한 김밥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혜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급식실에서 친구들에게 불고기가 뭔지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다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대요. 혜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혜윤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글로벌 급식의 날은 학교의 정기 행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문화권 학부모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음식, 인도 음식, 이탈리아 음식. 학교 급식실은 점차 작은 세계 음식 축제장이 되어갔어요. 로렌과 저는 이제 공식적인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인근 학교들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어요. 처음 혜윤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던 그날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진,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로렌이 어느 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뿌듯함을 느꼈어요.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제 역할도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의 음식이 나오는 날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도 함께 전달했죠.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 문화의 날 행사였어요. 급식으로 비빔밥을 제공한 것에 더해 교실에서는 한글 쓰기와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혜윤이는 친구들에게 제기차기를 가르쳐주며 활짝 웃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한글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를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혜윤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식 스타로 불리며 인기도 많아졌죠. 무엇보다 아이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한 학교 급식 혁신이라는 주제로 저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기자는 처음 도시락을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꼈던 불안감,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낸 순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는 단순한 급식 메뉴 변화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이런 작은 변화가 지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자의 말에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여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다름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다름을 자랑스럽게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문화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심지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공식적으로 학교 다문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유급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미국에서 직업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남편과 혜윤이는 제 새로운 역할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누면서 말이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혜윤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엄마의 도시락이 미국 학교를 바꾼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한 저를 바꾸어 놓은 날이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나누며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찾은 소중한 사명인 것 같아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